안녕하세요. 세상을 동글하게 살아가는 동글동글입니다. 오늘은 부산 자갈치역 근처에 있는 디초콜릿 카페를 갔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도 삼성 창조 캠퍼스 그 근처에서 디초콜릿 커피가 있어서 먹었었거든요. 그때 시그니처 라떼랑 쉐이크랑 정말 맛있어서 이번에도 와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부산 여행을 하며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당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카페인을 끊어서 커피는 못 마시고 하니까 그냥 보이는 카페에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 카페나 들어가서 마시는 것보다 보장된 맛의 디초콜릿 카페에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평소의 저 같았으면은 새로운 곳에 들어갔을 거예요. 웬만하면 갔던 데를 또 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역시 피곤할 때는 아는 맛이 진리입니다. 그 근처에 조금 예쁜 인스타를 하기 좋게끔 생긴 카페가 있어서 거기를 가려다가 디초콜릿 커피의 그 진한 초코가 너무 땡기더라고요. 가가지고 시그니처 라떼를 라지 사이즈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쉐이크는 그 크기가 통일이라서 그거보다 한 번 작은 미디엄 사이즈로 시켰습니다. 뭐가 더 진하냐고 물으신다면 확실히 라떼가 조금 더 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쉐이크도 원래 차가운 게 좀 덜 달잖아요. 그런데 그거 치고도 좀 충분히 달달합니다. 안에 캐비어라고 부르시던데 그 초코 알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씹어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마 쉐이크가 녹으면 이 라떼보다 더 달달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라떼만큼은 달달할 것 같습니다. 라떼에는 특별한 토핑은 없고 그냥 우유 거품만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메뉴를 보니까 다크 초콜릿 라떼는 따로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 달달한 걸 원했으니까 그냥 초콜릿 라떼를 시켰습니다. 가격대는 한 잔 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해서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좀 넘었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요새 카페는 부산의 지침은 앉아 있으면 1시간 정도가 인정이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받을 때부터 1시간만 앉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고 시간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매장의 분위기는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았습니다. 약간 복도식으로 긴 편이라고 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앉은 테이블에서 좀 떨어져서 끝쪽으로 앉았습니다. 아무래도 거리두기를 해야겠죠. 분위기는 디초콜릿 전체가 비슷비슷한 분위기인 듯 합니다. 나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게 군더더기 없는 인테리어입니다. 막 인더스트리얼로 세련된 감성은 아니지만 그냥 커피를 마시고 가기에는 충분합니다. 절대 인스타가 잘 나올 법한 그런 카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점 같은 경우는 한쪽이 통창이었는데 거기 뷰가 크게 좋은 것은 아니라서 굳이 통창의 의미는 없는 듯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가지고 전기자전거를 봤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은 출근을 할 때 오르막길이 조금 있는데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 그 오르막길 오르는 게 마치 평지를 가는 것처럼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 근처에 자전거를 메어두는 곳이 없기 때문에 괜히 도둑 맞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면서 어떤 제품이 좋을까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를 사게 된다면 또 자전거는 뒷전으로 밀려나니까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할지 말지까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는 다가올 미래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일단 전기 자전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기 자전거의 단점은 너무 무겁다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엔진이 있으니까 무겁기는 하겠죠. 그리고 인도에서 시속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자전거보다 약간 더 느리게 가야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도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비 올 때 전기 자전거를 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감전이 될지 또 배터리가 나갈지 말입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영상을 보고 그리고 또 초코 우유를 마시다 보니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남포동 쪽에 차 대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여행을 왔더니 아무래도 좀 걷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상을 올리겠지만 시장 쪽으로 돌아봐가지고요. 상당히 많이 걸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간 남포동이었지만 크게 변한 것은 없는 듯 했습니다. 손님이 예전만큼 많은 건 아니었지만 바글바글 했고요. 노점도 다 닫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시간에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득 먹고 나니까 배가 불렀지만 근처에 있는 맛있는 찐빵집도 탐방했습니다. 이 찐빵집은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이제모 피자를 먹고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미처 그 유명한 씨앗 호떡을 먹지 못했습니다. 다른 데도 씨앗 호떡을 많이 팔지만 아무래도 부산 그 비프 광장에서 먹는 씨앗 호떡이 전 제일 맛있습니다. 기분 탓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순환도 빠르고 이모님들이 손이 능숙하셔서 사실 맛없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이 영상에는 저 쉐이크를 다 마시는 것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빨리 감기로 하려다가 그냥 천천히 가는 영상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뒤에를 잘라버렸습니다. 라지 사이즈를 시켰지만 양이 엄청 많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 라떼로 중간중간 차가운 속을 달래가면서 먹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처럼 많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전에는 그냥 쉐이크를 먹었는데도 입이 많이 달고 끝까지는 많이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때 당이 땡긴 건지 혹은 맛있었는지 먹고도 더 먹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초콜릿이 어디에 제일 가깝냐 생각한다면 저는 밀카 초콜릿이랑 제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달달한 맛이에요. 다음에 오면 여기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꼭 다음엔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해놓고는 시그니처 라떼를 시켜버렸습니다. 언젠가는 꼭 아이스크림을 먹겠습니다. 그 블레스롤 카페에 있는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카페 아이스크림이라 기대를 안 했는데 상당히 고퀄리티였습니다. 콘은 쿠쿠다스 같은 느낌의 콘이었고요. 여기의 아이스크림도 조만간 혹은 다음에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은 맛은 둘 다 4.2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체인점이긴 하지만 그 진한 맛은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게 분위기는 3.5점입니다. 무난합니다. 친절도는 4점입니다. 충분히 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생은 5점입니다. 늘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닦아놓는지 가게 곳곳이 반짝반짝합니다. 저처럼 카페인에 취약해서 커피를 잘 못 마시는 분들은 이렇게 초코 음료가 많은, 즉 논 에스프레소 음료가 많은 곳에 오면 선택지가 많아져서 좋습니다. 다음번에도 이 근처를 돌다가 한 번 더 방문할 의향은 있습니다.
아니, 굳이 이 점으로 오진 않더라도 다른 지점이라도 한 번 더 방문할 의향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